데운치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무철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치킨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한무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식아. 한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복권 얘기하러 왔어. 김대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권? 뭔 복권? 357억짜리 1등 복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복권. 한무철의 시선이 김대식을 꿰뚫듯 바라봤습니다. 야, 뭔 소리야. 그 복권은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맡긴 거야, 준 게 아니라. 42년을 함께 해온 친구의 눈에서 이런 차가운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철아, 우리 42년 친구잖아. 친구니까 더욱 배신감이 크지. 우정과 돈은 별개야. 내 돈 돌려줘. 42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데운치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무철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치킨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한무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겨울 바람이 식당 안으로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식아. 한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김대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왔구나. 뭔가 이상하네 목소리가. 기분 안 좋아? 복권 얘기하러 왔어. 한무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자 김대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복권? 뭔 복권? 무슨 소리야 갑자기. 357억짜리 1등 복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복권. 한무철의 시선이 김대식을 꿰뚫듯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대식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뭔 소리야. 너 기억 돌아왔다며? 그 복권은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대리비로 말이야. 김대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무철의 변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맡긴 거야, 준 게 아니라. 한무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대식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2년을 함께 해온 친구의 눈에서 이런 차가운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무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철아, 정말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네 복권을 가로챘다고. 김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무철은 팔짱을 끼고 김대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세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숨을 막혔습니다. 생각이고 뭐고 사실이잖아. 그 복권은 내 거야. 내가 직접 샀으니까. 하지만 너 스스로 내게 줬잖아. 술 마시고 취해서 복권 찢으라고 했고. 네가 직접 내 손에. 김대식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한무철의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 다 돌아왔어. 내가 언제 너한테 복권을 줬다고 했어? 맡겼지, 보관하라고. 안전한 곳에 두라고. 김대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나눴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나이트에서 의기투합했던 뜨거운 순간들, 서로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나눈 기쁨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우리 42년 친구잖아.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무슨 남이야? 친구니까 더욱 배신감이 크지. 한무철의 차가운 대답에 김대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배신이라니. 내가 언제 너를 배신했어?
나는 네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 돈 앞에서는 친구고 뭐고 없더라고. 나도 이제 확실히 알겠어. 한무철이 등을 돌리려는 순간 김대식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정말로 이럴 거야? 우리 사이가 정말 이런 거였어? 한무철은 김대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김대식은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정과 돈은 별개야. 내 돈 돌려줘. 42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뚜막 식당의 주방에서 김아진이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문이 벌컥 열리며 김미진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이해숙도 당당한 걸음으로 따라 들어오자 김아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이렇게 해? 아진아, 나 여기서 일할래. 김미진이 주방을 빤히 둘러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행동하는 모습에 김아진은 눈을 깜빡이며 언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일한다고요? 여기서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벌어야지. 집도 경매 넘어갔는데. 김미진이 주방의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김아진의 소중한 공간이 함부로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여긴 제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이해숙이 끼어들며 김아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도움이 될 거야. 손님도 늘어날 거고. 김아진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궈온 이 작은 공간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한태아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벽에 기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진씨, 이런 상황은 좀. 한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해숙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 가족 일이야. 언니, 정말 곤란해요. 이 식당은 제가 혼자 힘으로. 웃기지 마. 우리 당첨금으로 차린 거 아니야? 김미진이 비웃듯 말하자 김아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지 언니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돈이 곧 가족 돈이지.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구는 거야? 이해숙이 주방 한쪽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이미 자리를 차지한 듯한 행동에 김아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주셔야죠. 상해? 가족끼리 무슨 상의야? 미진이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는데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김미진은 이미 앞치마를 찾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아진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힘들게? 부모 덕 봐서 차린 거면서 무슨 소리야? 김미진의 말에 김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태아 씨라도 뭔가 말씀해 주세요. 한태아는 김아진의 간절한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숙과 김미진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진씨,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아진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자신만의 공간이 하루아침에 침범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석진이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박예원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예원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의외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의자에 앉아 차갑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김석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예원은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석진 씨. 박지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석진은 긴장한 채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예원이 상태는 어떤가요? 딸 걱정은 제가 할 일이고요. 당신이 여기 올 이유는 없습니다. 박지환이 일어나며 김석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예원이는 제 소중한 동업자이자 친구입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친구? 박지환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 안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남자가 친구라고 하는군요. 참 대단한 우정이네요. 김석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원의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원을 아프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 박지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겁니까? 김석진은 침대에 누운 예원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창백하고 약해진 얼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예원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고요? 박지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기운이 김석진을 압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이용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사업 투자였습니다. 김석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박지환의 얼굴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당한 투자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모든 투자금을 반환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김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팜투마켓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회장님, 대답하세요.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면 투자금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박지환의 최후 통첩에 김석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업과 예원의 마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박지환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딸이 깨어나기 전까지 결정하세요. 예원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포기하든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김석진은 침대에 누운 예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무철이 최규태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규태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한무철의 얼굴에 드리워진 분노의 그림자가 사무실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규태야. 한무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최규태는 목구멍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철아, 갑자기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그만해. 한무철이 최규태의 말을 자르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최규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대운빌딩, 이산빌딩 모든 거 말이야. 네가 내 명의로 된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알아.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규태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철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한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이산빌딩을 30억에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40억에 팔아서 10억을 꿀꺽한 게 오해야? 대운빌딩을 네 명의로 바꿔서 가로챈 것도 오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최규태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42년간 쌓아온 우정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최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니야. 내가 정말 돌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장태풍 그 새끼한테 다 속아서. 장태풍? 한무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나도 사기당했어. 너한테서 가져간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어. 최규태가 울부짖듯 말했지만 한무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없어진 거야? 내 돈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한무철은 주먹을 꽉 쥔 채 최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친구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42년 우정이 이런 거였어?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하지만 그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최규태가 일어서며 한무철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한무철은 그를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우리 남이야. 무철아, 제발. 네가 장태풍한테 당한 건 네 일이고 내 돈 가져간 건 따로야. 이해했어? 한무철이 등을 돌리려는 순간 최규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철아, 정말 죄송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지만 한무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의 절규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42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규태는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황금옥이 최규태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을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들어가도 돼요? 최규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급히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금옥의 모습을 보자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옥아, 지금은 좀. 오빠 할 말 있어요. 황금옥이 문을 닫고 최규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뭔 말? 나 지금 정신없어서. 임신했어요. 황금옥의 말에 최규태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요. 오빠 아이를요. 최규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무철과의 갈등으로 이미 무너져 내린 그의 세상에 또 다른 폭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이미 2달째예요. 황금옥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최규태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생명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본 최규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금옥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황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바란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 아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책임? 최규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 모든 걸 다 잃었어. 돈도 친구도 심지어 사업도 망했어. 황금옥은 최규태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현실만을 앞세우는 그의 모습에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데? 최규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그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무철이한테 배신자라고 욕먹고 장태풍한테는 사기당하고 이제 아이까지? 황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까지라뇨? 우리 아이인데. 미안해, 금옥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 최규태는 머리를 감싸 쥐며 좌절했습니다. 황금옥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혼자서라도 키울게요. 뭐? 혼자서라도 이 아이 낳아서 키우겠어요. 오빠가 아빠 노릇 못하겠다면. 황금옥의 단호한 말에 최규태는 당황했습니다. 금옥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황금옥이 눈물을 닦으며 최규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비록 함께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최규태는 황금옥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를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김대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해숙, 김미진, 김석진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한 이유를 이제 말할게. 이해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무철이한테 178억을 돌려줄 거야. 김대식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풍 같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이해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178억을 그냥 줘? 아빠 정말 그럴 거예요? 김미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석진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식은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힘든 결정이야. 하지만 친구를 잃으니 차라리. 친구가 가족보다 중요해? 이해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뭐야? 42년 살아온 우리 부부는 뭐가 되는 거야?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해숙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그냥 포기하라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김미진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생각해봐요. 엄마 말이 맞아요.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미진아, 아빠가 가족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저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김미진의 말에 김대식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정말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 무철이가 산 복권이야. 하지만 무철 씨가 직접 줬잖아요. 김석진이 반박했습니다. 복권을 찢으라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김대식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이해숙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뭐야? 당신이 그 돈으로 치킨집도 키우고 애들 학비도 대고 우리 집도 샀잖아. 맞아요, 아빠. 김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양심 찾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김대식은 가족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받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옳은 일? 이해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 일이야?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아니에요. 김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그 돈 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거실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대식은 가족들의 원망을 감수하고서라도 친구에게 옳은 일을 하겠다는 외로운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김석진이 한서우가 기다리고 있는 팜투마켓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우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서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오빠. 한서우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석진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우야, 할 말이 있어. 김석진이 서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원이 아버지를 만났어. 그래서요? 서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석진이 자신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하더라. 예원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말이야. 한서우는 석진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선택했어. 김석진이 서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야. 나는 너를 선택해. 한서우는 석진의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빠, 투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김석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다시 시작하면 돼. 오빠. 서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소중한 거 아닐까? 김석진이 서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한테는 네가 그런 존재야. 한서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진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 김석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널 잃는 것보다 더 큰 후회가 어디 있겠어? 한서우가 석진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우야. 석진이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네,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우가 눈물을 닦으며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진실한 사랑을 선택한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서우야,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석진의 프로포즈에 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싶어. 평생 함께 하고 싶어. 한서우는 석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저도 오빠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옥상 위에서 약속한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박예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박지환이 딸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원아, 깨어났구나.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박예원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환은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이야. 갑자기 쓰러져서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박예원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진이 자신을 거절했던 순간, 그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던 일까지. 아빠, 석진이는요? 그 남자 얘기는 하지 마. 박지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했어. 이제 그 남자와는 완전히 끝이야. 박예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석진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박예원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박지환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누워있어. 아직 몸이 안 좋아. 아빠, 제발 투자금 회수는 취소해 주세요. 박예원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혼자 좋아한 거예요. 석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박지환은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네가 이렇게 아픈데? 아빠, 저 때문에 석진이 모든 걸 잃으면 안 돼요. 박예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 거야?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박예원이 이불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부터 일방적이었는데.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박지환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아프게 한 김석진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예원아, 아빠가 더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그 남자는 잊어버려. 아빠는 몰라요. 박예원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아빠는 몰라요. 사랑? 박지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야? 혼자서 아파하는 게? 그래도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박예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석진과 서우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자신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투자금만큼은. 안 돼.
박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아프게 한 남자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박예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장태풍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무철과 최규태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태풍, 이제 변명할 거리도 없지? 담당 형사가 두꺼운 수사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규태 씨의 증언과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해. 장태풍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라고 하지만 저는 정당한 투자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투자? 또 다른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가짜 회사 만들고 가짜 수익률 제시한 게 정당한 투자야? 그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만해. 형사가 장태풍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사기친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알아? 최규태 외에도 수십 명이야.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한무철은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역이 마침내 처벌받는 순간이었지만 기쁘기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무철아,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 최규태가 한무철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한무철은 최규태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그건 맞아. 최규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태풍에게 속았다는 것이 자신의 배신을 변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태풍, 마지막으로 묻겠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있어? 장태풍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사기라는 증거를 대세요. 저는 단지 투자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형사들은 장태풍의 파렴치한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끝까지 그럴 거야? 좋아, 법정에서 보자. 장태풍이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본 한무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 제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태풍이 숨겨둔 재산을 찾으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철아. 최규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한무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도 자수해. 자수? 네가 한 일도 죄야.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최규태는 한무철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책임질게. 장태풍의 몰락을 지켜본 두 사람의 42년 우정도 함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규태가 황금옥의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황금옥이 카운터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조금씩 나온 것을 본 최규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금옥아. 황금옥이 최규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최규태가 조심스럽게 황금옥에게 다가갔습니다. 황금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변명하러 왔어요? 변명이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최규태가 황금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금옥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내가 잘못했어. 최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옥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황금옥은 최규태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나 자수할 거야. 최규태의 말에 황금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수요? 무철이 말이 맞아. 내가 한 일은 분명한 죄야.
책임져야 해. 황금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규태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아이 아빠가 될게.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싶어. 최규태가 황금옥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황금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최규태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최규태가 황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옥아, 나와 결혼해줘. 결혼이요? 비록 가난해졌지만 진심으로 너와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 황금옥은 최규태의 절실한 눈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변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믿어줘. 이번만큼은 정말 진심이야. 최규태가 황금옥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게. 황금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주세요. 약속해. 최규태가 황금옥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옥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사랑은 분명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대식이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며칠째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있었고 아이들마저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있던 그때 이해숙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해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김대식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뭔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해요. 이해숙이 김대식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따뜻한 기운에 김대식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이 무철이에게 돈 주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해숙이 김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식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당신은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였죠. 이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여보. 김대식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며칠간 혼자 견뎌온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42년 친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마음 이해해요. 그럼 정말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이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78억이라는 큰 돈을 포기하는 게 어떻게 괜찮겠어요? 김대식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이해숙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낫겠어요. 여보. 42년을 함께 산 우리가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건 더 바보 같은 일이죠. 이해숙이 김대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탓할 수는 없죠. 김대식은 아내의 품에 안기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미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김미진은 부모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진아, 와서 앉아. 이해숙이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잖아. 김미진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김대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더 미안해.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해서. 김석진도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존중해야 했는데. 석진아. 김대식은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여보. 이해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니까. 그래, 새로 시작하자.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가족이야. 거실은 따뜻한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뚜막 식당에서 한태아와 김아진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둘 다 지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태아는 설거지를 하며 김아진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아진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김아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아씨도 수고했어요.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달라졌다고요? 한태아가 고개를 돌려 김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일하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김아진의 칭찬에 한태아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진씨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이요? 김아진이 손을 멈추고 한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진씨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배우게 됐어요. 한태아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즐거워요. 김아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아는 용기를 내어 중요한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아진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김아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아진씨를 좋아해요. 한태아의 솔직한 고백에 김아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아씨, 처음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일하면서 아진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한태아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진씨가 저를 변하게 해줬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줬어요. 김아진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태아씨, 저도요? 저도 태아씨를 좋아해요. 김아진의 고백에 한태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김아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아씨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태아가 김아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진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태아씨,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진씨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어요. 김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태아는 기쁨에 김아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아진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태아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을 함께 키워나가요. 한태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김아진이 한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꿈을 이뤄나가요. 부뚜막 식당의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성장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대운치킨에서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미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무철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네. 김대식이 치킨을 테이블에 올리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1년 전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한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철아, 나 정말 미안했어. 최규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한무철이 최규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는 힘들었잖아. 김대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규태야, 금옥이랑 아기는 잘 있어? 응, 건강해. 금옥이가 아이 때문에 매일 행복해해. 최규태의 얼굴에 아버지가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작은 사무실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면 됐어. 돈은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야. 한무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시가 치킨집 확장한다며? 응, 석진이가 도와줘서 온라인 배달도 시작했어. 김대식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진이랑 태아도 부뚜막 잘 운영하고 있고 이미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우도 석진이랑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래, 둘이 정말 잘 어울려. 김대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 때문에 애들이 고생했는데 이제는 행복하니까 다행이야. 한무철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건배하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 세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1년 전 갈라섰던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철아, 이제 정말 예전에 네가 돌아온 것 같아. 김대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전의 내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됐어. 한무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탐욕스럽고 매정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우리 모두 그래. 최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쫓아다니던 때보다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게 된 지금이 진짜 부자 같아. 이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 한무철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운을 잡은 것 같아. 김대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찾은 거지. 맞아. 이게 진짜 대운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2년 우정이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자. 한무철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평생 친구야. 대운치킨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따뜻한 재회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